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이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도 좀 추가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좀 조정받는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지난 절대 전략에서 이제 보내드린 포인트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 제약이 이번 구간 주도권 잡았다라 좀 보고 있어서 네. 이제 바이오 제약 플랫폼 2차 빅사이클 이쪽에 좀 투자해야 된다. 이게 오늘장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의 변화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나온 뉴스라든지 함께 좀 봐주시죠. 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우리가 섹터를 이번 구간의 메인으로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 쪽은 좀 투자하면 성과가 좀 좋은 기업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 쪽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지만, 따라가면은 이거는 먹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중국 쪽하고 북미 쪽에 대한 이 투자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쪼개서 좀 보자. 그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먼저 공략하자라고 해서 제가 기준가를 많이 알려드렸었죠. 이거 좀 잡을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를 이야기해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는 이제 미래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차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배터리 쪽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뭐 현대차 그룹 같은 이런 업체들 가운데서도 뭐 전기차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시장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매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작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1316까지 올라왔던 지금 시장이 업황이 좀 좋아도 아니면 호재가 크게 나오더라도 과도하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는 유지는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좀 밸류만 좀 허락된다면 저그저 좀 들어갈 생각은 있는데 급하게 살 생각은 없는. 그래서 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해지는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거래소하고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인데 전체적인 거래량 같은 경우가 우리가 1분기 때하고 그다음에 2분기 때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코스닥 쪽에서도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같은 경우가 뭐 폭증하거나 급증하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4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크게 한번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같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다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차, 요 2차. 그러니까 요 구간 동안에는 물량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요 매집의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매도였었다고 한다면 직전 저점은 좀 붕괴를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유리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력한 경쟁자였던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급락과 거래대금 감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코스닥 쪽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를 좀 확대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제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 쪽 관련된 수급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이외에 컨텐츠,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컨텐츠와 그다음에 소재 국산 쪽 관련된 IT 반도체 똘똘한 녀석들이 시총상위 종목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수급 여건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인지를 하면서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종목을 한번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참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이번에 2분기 나온 거 보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재가 나왔으면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을 했었으면 날라갔어야 됐다 이겁니다. 날라갔어야 되는데 날라가지 않고 묶여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괜찮을 것 같고 좋아질 거는 같은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83,000원짜리를 넘어서려면 2011년도 삼성전자가 역대급 최고로 높았던 밸류를 쳐줘야 되는데 2017년도 사재기에 있었던 그때의 상황. 그때는 뭐 오포, 비보를 비롯한 화웨이가 막 시장가로 반도체가 긁어갔던 자리거든요. 그때의 밸류 자리가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한 8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만큼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이익의 질은 좋아졌지만 요 역대급 호황의 밸류를 넘어서려면 지금 구간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규모 확정치 이런 거라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비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저는 퍼지고 있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이런 기준만 잡으면 우리가 좀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83,000원 이거 제압하기 전에는 75,000원 이하에서만 사야 좀 먹을 게 있다는 말씀을 좀 6개월 이상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점 저는 이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만 원 기준 이게 14만 막 넘어갔었을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자리는 잘 안 깨죠. 삼성전자하고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좀 다른 점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적자에 허덕이거나 영업이익률 막 20% 이상 까먹었던 낸드가 볼품없던 낸드가 이것이 이제 흑자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LCD 사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OLED에서 돈 까먹으면서 오다가 OLED에서 흑자전을 되는 시점부터 해서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주식이 막 터닝되면서 이제 추세 전환 됐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여전히 전 12만 원 기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만약에 시장과 함께 나온다 그러면은 10만 7천에서 8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추가 자리를 좀 누리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관련돼서 제가 테스와하고 비교를 많이 해드립니다. 테스와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와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를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반도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전 공정 업체잖아요. 고점을 쳤던 자리는 4월 초순에서 4월 중순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라든지 원익 IPS든지 그다음에 유진테크라든지 전방 업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게 지금 투자가 지연됐으니까 그만큼의 밸류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가 지연된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 반영되는 게 늦어지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어떤 걸 우선해서 이제 할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은 테스하고 원익 IPS하고 유진테크하고 똑같은 반도체 전고공정 업체라고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테스 같은 경우 직전 저점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보게 되면 제가 직전 저점이 있었던 자리를 한번 선을 다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었다 보면 테스 같은 경우 지금 테스 들어서 이제 31,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작년도 11월 달에서 이제 12월 달 SK 하이닉스가 고객사 반도체 재고관에서 나왔던 수준까지 테스트가 나온 거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저점 자리가 어느 정도였으면 테스트를 받고 있냐면은 작년도 11월 달에서 12월 달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받던 시점의 수준까지 밸류가 받은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한 2개월 정도 뒤에 이제 유진테크가 직전 고점에서 테스트를 받죠. 이건 뭐냐면 2개월 동안 테스나 원익 IPS가 없는 게 유진테크에서는 있었던 거죠.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쪽에 대한 이 반도체 투자 확대, 인텔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즉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것 쪽은 북미 쪽에 좀 주고 있다. 그래서 원인가입했으나 이제 테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빠지게 되면 전 매수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유진테크 쪽을 조금 더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바이오제약 업종 지수를 좀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시세가 좀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라갔던 자리가 5월 달입니다. 이때는 모더나에 대한 위탁 기대감이 있었던 자리고요. 이때는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완체 충전할 이거를 몰랐던 지점이다. 그냥 단순히 모더나 재료만 발생됐던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완제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일어서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우리가 CMO 업체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주식들이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우리는 아이진이나 그다음에 이연제약이나 셀리디나 그다음에 셀루메드나 아이진 협력사 그죠? 아이진이 RNA 염기 서열을 바꾸면서 그쪽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먼저 이슈 플레이 장세가 펼쳐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두 번째 스타트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게 이제 나이백이나 그다음에 올릭스나 에스팜 이런 주식이잖아요. 여기에 RNA 쪽 관련되어서 이제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포함이 된 거고요. 이런 업체들이 두 번째 판을 가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차익 매물대와 신는 흐름들이 네. CMO 쪽으로 좀 번지고 있는 거라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동안 꿈쩍도 안 했던 대형주들에서 움직임이 이제 나온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제약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좀 장악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죠, 앵커님. 네,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 하게 되면 이제 현대나 기아,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3인방이잖아요. 이거는 배터리 쪽 관련된 주식들로 분류하기보다는 전기차 완성차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시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제 BM이라든지, 그죠? 이런 주식들이에요. C는 SE라든지. 그러니까 중가권에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 삼성 SDI와 협력하는 업체들. 완성형이 아니라.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 쪽에 대한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가 일어서는 시점에 지금 주도하는 주식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포인트가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알차게 이렇게 세 개 섹터들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